여 워랍 아이스강입니다. 네, 오늘 또 엄청난 멋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보험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로 하고 있고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지점장까지 맡게 될 박미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미 저의 이제 아시는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사촌 누나이자 또 저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 같이 중국에서 태어났고 또 같이 이제 자랐어요. 그러다가 저희 누나가 먼저 한국에 왔고 그다음 제가 한 십 몇 년 뒤에 왔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이민한 지 한 지금 총 몇 년 됐죠? 네, 18해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18년. 네. 예, 그 정도 됐네요. 근데 여기 우리가 보통 미국 같은 데 가면 미국 하면 아메리카 드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이면 한국 코리아 드림 이렇게 표현하는데 코리아 드림을 이루신 분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보험 원래 저 보험회사가 이제 하나생명에서 그리고 지금 A 플러스 SM. A 플러스 네. S의 대리점 그 네. 점이죠. 네, 맞아요.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실 연봉도 더블 트리플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한 3억대 연봉을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오늘 겸손한 자세로 뭐 할 것 같지만 또 몰라요. 또 건드리면 또 여러분들께 팍팍 정말 이제 세일즈든 클로징이든 그리고 우리가 고객의 후속 관리든 정말 이런 노하우들 탄탄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한때 우리 또 네트워크 마케팅을 또 함께 했잖아요. 또 네. 나름 같은 과거의 유사나 네, 맞아요. 인으로서 네. 지금 둘 다 잘린. 잘린 어떤 상황이고 아마 스토리를 아신 분은 다 알 거예요. 혹시 여기에 또 저희 채널에서 아직 모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저희가 이게 새롭게 접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인터뷰를 이끌어 갈 거예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거는 어, 중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서 아예 한국 사람이 된 거죠. 네. 네. 근데 한국에 있으면서 실제로 되게 어렵게 밑바닥부터 올라왔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주유소에 얼굴이 팅팅 부으면서 아,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어떤 아픔과 뭐 어떤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 한창 10대 아니었어요? 네,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가 네. 어 18세였어요. 음. 18살이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비자가 F1 그러니까 한국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을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저희 나이 때는 유일하게 하나였어요. 그때가 이제 입양이라는 저는 3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고 저희 엄마가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다가 저희 엄마가 이제 택시를 이제 못 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저를 키워야 되다 보니 이제 한국으로 결혼으로 이제 오시게 된 거고 18살 때 저를 이제 입양이라는 지금 현재 아빠가 저희 입양이라는 그런 수속을 해서 제가 이제 한국을 나오게 됐죠. 그때 당시 비자가 F1이다 보니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아니었어요. 음. 하도 어리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일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주유소에서 일을 했었고 제가 그때 당시 시급이 한 2,500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00원을 이제 1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400시간을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제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400시간을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연도가 몇 년도에 2004년도부터 일을 음. 했었고 2005년도에 정확하게 그 금액을 벌었던 것 같아요. 2005년도. 네. 네. 그때 그걸 계산을 그때부터 했어요? 아니면 보험회사 취직하고 나서 아니요, 그걸 그때부터 했죠. 왜냐면 저는 음. 항상 저축하고 나머지를 쓰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을 처음 왔을 때, 제가 그 어릴 때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저희 맞아요. 대가족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촌 동생 이제 아이스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돈이 좀 많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니 돈이 많았어서 이제 용돈을 많이 받잖아요. 음. 그때는 내가 일을 안 하고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이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한국을 2004년도 3월 22일 날 정확하게 한국을 도착을 했는데 제가 이제 느낀 게 아무도 이제 나한테 용돈을 주지 않을 뿐더러 제가 제 생계를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욕심, 의지가 이제
이제 음. 활활 타오른 거죠. 돈을 벌어야겠다는 의지.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다른 네. 영업, 자동차 세일즈도 있고, 네네. 뭐 요즘에는 뭐 땅 판매도 있고, 음. 뭐 아파트 판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보험 판매를 그때 선택했을 때 옵션이 얼마 없어서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그 중에 내가 선택하고 다 피크하다가 그 보험이라고 하는 영업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주유소를 일을 하다가 이제 회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 일을 주야간 일도 했었고 한 6년 정도를 이제 뭐 이것저것 알바도 했었고 하다가 6년 정도 일을 하다가 1억이란 돈을 모으게 됐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오늘 갑자기 제가 이제 야근하고 돌아가는데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보험이란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할 것이냐라고 이제 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주야간 코리아 서키트에서 그때 당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음. 코리아 서키트라는 그 회사 자체가 이제 뭐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회사에 그 반장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정말 그 차별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이제 저는 일을 많이 시키고 음.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이제 그 여자 아이가 여자 그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한테는 이제 편애도 하시고 이제 중국 사람 보니까 너무 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언젠가는 너무 잘 돼서 내가 꼭 그 반장보다 무조건 더 좋은 차를 타며 더 잘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고 그 인생은 정말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그 타이밍 맞춰서 저희 엄마가 보험회사를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딱 한마디만 물었었어요. 보험이 돈이 되냐고. 음. 근데 저희 엄마 그러는 거, 너처럼 성실하게 하면 돈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사표를 던지고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하나생명을 갔었어요. 그래서 보험을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네네. 그 아까 보험을 사실 하기 전에 네.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네. 모았다고 하는데 네. 그 1억은 몇 살이었어요? 그 모으게 그때 된 그 당시 시점까지. 그때 시점에 이제 26살까지죠. 와, 19살부터 7년 정도가 된 거죠. 와, 네. 7년 안에 네. 10대 후반에서 시작해 20대 중반까지 네.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모았어요. 일단 여기서 리스펙트예요. 왜냐면 대부분 10대, 20대는 그런 멋을 모르고 네네. 쓰기만 하고 네. 하는데 어 사실 이게 중국에서 이제 이민해온 보통 처음에 외국인이라서 좀 더 간절한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좀 더 뭐라고 하지? 어쨌든 뭐 돈을 모으는 게 뭐 중국 사람들 보통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하는데 뭐 중국 사람들은 기지를 가지고 있어서 원래 그렇게 모았는지 1억을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모았던 이유가 뭐죠? 이게 누구나 이제 저는 요즘에 이제 고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제 살아온 거를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빠가 3살 때 돌아가셨으니 제가 보고 자란 건 저희 엄마가 이제 늘 가장으로서 음. 이제 이제 돈을 버는 거를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저도 제가 가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현재도 그래요. 제가 가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음. 보니 항상 저는 저축하고 나머지를 쓰지 저축을 한 달도 안 한 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축하고 나머지 쓰는 그런 습관을 들인 거죠. 아, 네. 오케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친척이고 우리가 또 가정 배경도 똑같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영감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저희 정체성도 많이 드러나는 어떤 계기라고 생각해서 이 인터뷰가 되게 오늘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험회사에서 이제 취직을 해서 네. 들어갔을 때 보통 우리는 영업을 하면 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단기간에 돈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기술을 배우고 소통 능력을 배우고 고객을 핸들하고 통제하고 클로징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는데 정말 어린 나이에 보험을 너한테 맡긴다고 사람들 신뢰할까? 그런 어떤 나이였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20대 중반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몇 달 만에 소득에 대한 부분들 어디까지 지금 과거다 보니까 그걸 밝혀도 되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시작했을 때 음, 보험이 사실 다들 어려워하는 보험 일인데 그걸 네.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국 분들이 오면은 중국을 돌아가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20대들은 특히 제가 26살에 보험을 시작했거든요. 2012년도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 친구들은 당연히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니 보험을 가입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6살이니까 누가 저한테 그치. 연금을 맡기겠어요. 그래서 초반은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이제 그 제일 친한 친구, 정말 감사한 분이 계시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의 엄마가 저한테 미양이니까 미양이 보험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하나 들어줄게. 그래서 시작했던 연금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50만 원짜리 연금도 있었고 뭐 주위에서 이제 저희 엄마도 그때 이제 첫 보험 계약이었어요. 거의 최초는 아니었어요. 최초 계약은 아니었고요. 그 달의 계약이니까 제일 첫 달의 계약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 뭐 지인 이제 뭐 오빠라던가 지인 언니들이라던가 근데 그 지인 언니 오빠들은 한국 분이셨어요. 그리고 친구 엄마는 한국 국적이었고 그때 첫 달이었어요. 그게 지인들로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힘들었던 한 6, 7개월 정도 9개월 정도를 한 8개월 정도를 잘했나 봐요. 8개월 정도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생명이라고 얘기하면 거의 뭐 환산피 150만 원 이렇게 뭐 75만 원 이렇게 돼야지만 등록을 해줬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첫 달에 제가 한 600 정도를 벌었던 것 같아요. 네, 150 이상을 했었고 그렇게 한 8, 9개월을 하다가 9개월 찰나인가 8개월 찰나인가 제가 그때 이제 문제가 왔었어요. 왜냐면 지인들을 다 했었고 뭐 소개를 받아서 그치. 다 했었고 너무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명단의 말대로 한계. 끝난 거예요. 명단이 한계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등록된 달에 신차를 구입했었거든요. 이미 1억이란 종잣돈이 있었고 그때 이제 차를 이제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 그 한계를 느끼고 나서 차도 팔았었어요. 팔고 나 이제 다시는 보험을 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차를 팔았었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보험으로 버는 게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제가 일주일 뒤에 다시 차를 뽑았어요. 차를 등록하고 다시 차를 계약하고 그리고 다시 출근했어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저에게는 지금까지 이어오게 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떤 제 학벌에 저의 지금 상황에 그 어떤 일도 또 돌아가면 공순이나 뭐 무슨 각종 알바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에게는 따로 선택지가 그냥 너무 뻔한 선택지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너무 힘들더라도 이 일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이 일을 유지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이거는 현장의 어떤 경험과 그 심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1억까지 모은 데는 말 그대로 막노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에 우리가 항상 세일즈맨으로서 영업을 했는데 영업하다 보면 문제가 또 와요. 명단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걸 굳이 꼭 남의 어떤 이런 좀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또 그 어린 나이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일단 심적으로 수많은 20대를 앞서갔어요. 그리고 그거를 일주일 안에 또 그걸 극복해냈고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는데 일단 네. 보험의 총 경력은 몇 년 되죠 지금? 제가 2012년도부터니까 지금 올해 들어왔잖아. 2022년 11년 차예요. 네. 네. 보통 우리 전문성 보면 10년 지나면 네. 전문성에 대한 걸 인정을 돼요. 맞아요. 보통 이제 베테랑들을 보면 거의 다 10년을 채우거든요. 네. 그 안에 뭐 10,000시간의 법칙이 있든 10만 시간의 법칙에 상관없이 어쨌든 그걸 채워가는 데 있어서 가운데 약간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스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주에서 삐 하고 날아왔어요 한국에. 네.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묻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 박미양이라고 하는 사람 연봉이 얼마 정도 됐죠? 제가 초반에 여기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제가 보험을 26살이었으니까. 하고 있었으니 한 7천 정도는 되지 네. 않았을까요? 그 7천 연봉이 되신 분과 아이스강이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말 그대로 개짜리였어요. 그랬을 때 사촌 누나가 저를 바라보는 어떤 생각 이런 네. 것들을 좀 그때 잠깐 공유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때 이제 아이스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유학을 하고 이제 호주 가서 멜버른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는데 진짜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보다 그냥 3년을 마치고 온 이제 아이스였어요. 근데 자신감은 진짜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보다 더 텐션이 높고 자신감에 넘쳐 있는 그 아이스를 보면서 속으로 엄청 웃었죠. 대체 뭘 믿고 저러는 음. 건지 지금 말도 안 되는 무슨 다단계. 다단계를 한다고 유산화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 말도 안 된다. 엄청 웃었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살으라고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진짜 무시를 엄청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게 한 불과 몇 년은 그렇게 처음에 와서 어. 계속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년 동안. 네. 예, 그리고 사실 유산화라고 하는 그때 제가 전했을 때도 네. 많이 사실 거부했고, 네. 예, 실제로 유산화 이제 몇 년 뒤에 실제로 네. 먹고 네. 이제는 사업까지 네. 결단하면서 저희 파트너로 네. 이제 또 됐어요. 네. 그때. 근데 우리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은 이걸 얘기한다고 유산화를 홍보하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 코드를 유산화로부터 잘렸거든요. 네, 맞아요. 연구 탈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네.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저희가 왜 이걸 꺼내냐면 이게 저희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 일단 궁금한 건 네. 보험을 하면서 그때 왜 유산화라고 갈아탔고 실제로 음. 유산화를 그때 엄청 열심히 해서 유산화에서 루비라고 하는 직급을 아예 팔아갔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막 매출이 2, 3천씩 나오는 건 뭐 그냥 오늘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새벽까지도 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때 미친 듯이 진행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뭐 배웠던 거, 잃었던 거, 깨달았던 거 이런 부분들 좀 공유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보험을 5년 정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첫째를 임신하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던 이제 그 시기였어요. 사실은 저는 되게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부를 이룰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일을 뭐 중간에 쉬는 시간 사실은 첫째를 낳고 제가 마지막 날까지 임신을 해서 마지막 출산 전날까지 일을 하고 출산한 지 20일만 쉬고 제가 다시 복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임신했었을 때 제가 성남에 살고 있어서 거의 왕복 80km를 제가 아이 이제 품고 일하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아이 출산하고 나니 현실은 제가 바로 복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일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닌 제가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제 복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산화는 좀 와닿았던 게 제가 이제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정말 이게 누리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기 전과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난 후에 제 모습은 좀 많이 달라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이제 엄마가 되어 있었고 더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엄마 마음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제 유산화를 시작을 했었죠. 근데 하나생명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아침 조회를 빠지면 안 돼요. 원수사들은 꼭 아침 조회가 되게 중요하고 그건 당연히 그 기본을 지켜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배워왔었고 그렇게 이제 일을 5년 정도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면 너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리점으로 사실은 옮긴 케이스. 근데 대리점을 옮기기 전에 저도 대리점 옮긴 이유는 네트워크 때문에 옮긴 거예요? 네, 맞아요. 네트워크 때문에 옮겼고 제가 대리점에 CIS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CIS 그런 장소를 갔었었는데 그 참석을 했었죠. A 플러스 SN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저는 한 회사의 상품만 팔고 있었고 따로 이제 그 대리점을 간다는 건 일단 선택폭이 넓은 거고 심지어 제가 네트워크를 함에 있어서 아침 출근 이런 건 조금 더 이제 조금 조금 이제 편한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대리점은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다양성과 내가 나의 시간을 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옮기게 돼서 바로 그날도 CIS를 받고 그 다음날 옮겼어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저는 솔직히 아무리 좋은 교육을 듣고 아무리 좋은 거를 이제 뭐 이제 배우고 듣는 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행동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늘 그 순간순간 그 타이밍에 맞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CIS 듣고 바로 그 다음날 회사 와서 그 서류를 썼거든요. 그래서 전 회사를 바로 그만뒀어요. 바로 이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유산화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잃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예전에 유산하면서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가정에서도 문제가 왔었고 제가 골드를 올라갈 때 제가 루비를 올라갔을 때도 제가 가정의 문제가 제일 힘든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제가 그때 당시에 건물을 이제 구입을 하나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문제가 와서 이제 돈의 경제적인 그런 거에도 문제가 왔었고 또 아이를 이제 못 보는 상황에서 일을 했었던 거라 되게 좀 힘들었던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서 저는 일을 계속 해내야만 했던 그런 타이밍의 시간이 아니었었나 싶어요. 그래서 잃었던 거라고 하면 일단 얻었던 거라고 하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했다시피 아이스가 제가 루비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제가 다 팔아서 갔어요. 저는 누구를 기다릴 시간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기다릴 시간이 제가 당장 1,0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매출을 올리거나 이러면 급여를 바로 받잖아요. 그래서 당장 매출을 올려야 되고 그 돈을 당장 써야 됐기 때문에 누구를 후원하는 사업, 누구를 키워서 누군가를 뭐 성장시켜서 제가 간다 그런 건 교육 사업 그런 건 저한테 와닿지도 않았고요. 저는 팔아서든 어떻게 해서는 가고 싶은 마음이었고 저는 이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얻은 거라고 하면 그런 수만 가지의 노력 그 시간에 맞춰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하루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려면 아침에 그 새벽에 나가서 새벽까지 팔고 들어왔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런 훈련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거고 잃었던 거라고 하면 잃었던 거는 아이디가 아니었을까요? 아이디가 없어졌어요. 다 팔고 돌아왔더니 아이디가 없고 잘렸더라고요. 네. 네네.